제21대 국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한 목소리로 협치를 다짐하는 여야 원구성 협상을 놓고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당은 제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내세우고 야당은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 속 문을 닫은 20대 국회. 새롭게 열린 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 볼 수 있을까요? 21대 국회 임기가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5일 개원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요. 21대 국회의 모습 어떻게 운영이 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문희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 그리고 윤태곤 모아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21대 국회가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소장님, 앞으로의 주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5월 30일 날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됐죠. 네. 7일 이내에 이제 임시회가 소집이 돼서 본회의가 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6월 5일까지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되고요. 네. 그로부터 사흘 뒤인 6월 8일까지는 상임위원,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실 바로 이렇게 시한까지 바로 이렇게 개원이 되는 경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달라질까요? 늘 그 원 구성을 앞두고는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13대부터 지금까지 네. 평균 개원까지 걸린 시간이 한 41.4일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벌써부터 원 구성을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77석에 걸맞는 예. 그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다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고 예. 야당은 그럴수록 법사위나 예결위 같은 것은 네. 내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5일 날 본회의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실장님,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문을 닫게 됐는데 21대 국회는 좀 다를 걸로 보시나요? 제가 총선 직전에 우리 방송에 나와가지고요. 네. 그 똑같은 질문 받고 16대부터 계속 항상 최악의 국회였다라는 평가가 예. 있어서 예. 그렇게 새롭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21대 국회는 지난 뭐 한 20여 년 국회하고는 크게 다른 점이 있죠. 코로나19라는 뭐 미중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예. 시작하는 네. 거지 않습니까? 예. 좀 전에 송문희 소장님께서 개원이 과거에도 오래 걸렸고 이번에도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마는 국민들의 지금 관심하고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심하다. 네. 과거에는 사실 개원이 잘 안 돼도요. 이게 저희 일상생활하고는 사실 뭐 크게 관련이 없다. 뭐 수월하게 국회의장이 바꾸는. 조금 예. 늦게 되든지 예. 어디 상임위원장이 누가 조금 늦게 되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관심도가 떨어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그래서 네. 압박이 어느 때보다 강할 거예요.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당장 그 코로나의 민생이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놓쳐서 서로 힘겨루기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20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했는데 21대는 처음부터 이런 모습 보인다면은 국민들이 곱게 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3차 추경 같은 것도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야 간의 통큰 양보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개원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원 구성은 지난 26일부터 협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윤태곤 시장님께 원 구성할 때 이제 각자 원하는 상임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로 막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맞습니다.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야의 힘겨루기가 있는 예. 것이고 네. 그다음 각 당 내부에서의 어디 가고 싶다, 어디 가고 예. 싶다 이런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야의 힘겨루기라는 건 사실상 위원장에 대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각 당 내부에는 지금 사실은 뭐 어느 상임위별로 여당은 몇 명, 야당은 몇 명 정도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뭐 각 당 의원들이 자기 이제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 예. 나 꼭 여기 좀 가야 되겠다라는 식의 뭐 로비 아닌 로비 예. 같은 게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밑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네. 더 뜨겁기도 해요. 정치권 안에서 또 다른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럼요. 거군요. 예. 그러면 이게 순번제로 뭐 돌아가기도 합니까? 지난번에 좀 인기 있는 상임위 간분이라면 이번에는 그런 좀- 걸 가지고 이제 명분을 내세우기도 하죠. 내가 이전에 이걸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냐, 예. 우리 당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조금 좋은 데 가야 되겠다. 혹은 이제 우리의 상임위가 18개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 예결위는 겸임 상임위인데 18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어떤 특별한 상임위를 하지만은 또 다른 상임위, 겸임 상임위가 있는데 이런 게 국회 운영위도 있고 예결위도 있고 또 여성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여성위는 좀 상대적으로 비인기 상임인데 그래요? 예컨대 내가 비인기 상임위 하나를 했으니까 예. 예결위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지역 좀 예산 같은 걸 따게 하겠다. 예. 혹은 내가 이번에 희생하니까 2년 뒤에는 꼭 이거 한다고 약속을 해줘라. 예. 네. 이런 식의 물밑 진행이 그러면 됩니다. 예결위가 아주 제일 인기 있는 치열하겠네요. 상임위니까. 이제 예결위는 아무래도. 겸임 상임이고 일반 상임위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곳은 아무래도 국토교통위. 아.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예, 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 자, 소장님, 지금 18개 상임위 가운데 전반적으로 인기와 비인기, 또 주류와 비주류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재밌네요, 같은데 이거. 네. 일단 20대 때 어땠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20대도 뭐 21대랑 특별히 다르지 않을 것 같은 네. 것이 가장 인기 있는 것이 국토위였죠.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위는 사실 SOC를 사회 간접자본을 나누기 때문에 예. 일단 지역에 보일 수 있는 거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예산 자체가 워낙 많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또 지역 예산에 끼워 넣게 하기도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이고 예. 교육 문화 같은 경우에는 예. 네. 온 국민의 관심사가 교육이고 아, 예. 실제로 그렇죠. 이제 지역 사회에다가 평생 교육 시설을 만든다든지 학교 건립한다든지 학교 같은 거. 눈에 보이는 걸 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잔잔하게 인기가 많은 그래서 곳이다. 2위. 네. 그리고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국간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인기가 많은 것이고 산업통상자원 여기는 왜 인기? 산자위는 예. 돈 되는 피감 기관들이 많습니다. 어디가 아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자위 인기는 꽃 중에 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네. 문제는 정작 중요한 환노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얘기하지만은 네. 환경 기후 같은 거 참 중요하죠. 심각한데 예. 환노위 인기 별로 없어요. 눈에 띄는 게 없고 당장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이고 예. 네. 그리고 국방위 별로 국방위. 인기가 없습니다. 아. 이번에도 한 명밖에 지원을 안 해서 예. 원내대표가 특별 대우 해주겠다 이렇게 당근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외통위는 인기가 많아요. 어. 왜냐하면 외유 논란을 피하면서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다선 의원들이 선호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야, 이게 그 의대랑 비슷하네요. 의대도 뭐 흉부외과 힘들고 뭐 돈 안 된다고 인기 없잖아요. 그런 면도 있죠. 예. 근데 국회의원들도 이러는군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국방위 같은 경우에 인기가 없는데 예. 그래도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은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보통 흉부외과 그럼요. 주인공이지 예. 않습니까? 다 이탈이 내과 다르잖아요, 의사가 생명을. 아니라 정말 예. 그 목숨에 위협 네. 있는 사람을 구하는 곳이 흉부외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국방위라든지 이런 쪽도 그런 면이 이제 분명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의원님들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윤태곤 실장님 주요 상임위원장 네. 이것도 저희가 TV로 보면 그 이제 망치 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자리 놓고도 굉장히 신경전이 치열한가 봐요. 그럼요. 상임위원장이 이제 상임위에 한 명씩, 그러니까 18곳 아니겠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한 3선 의원 정도가 상임위를 맡아요. 네. 그냥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의전상으로 볼 때 거의 장관급의 의전을 받는다. 그리고 폼도 난다. 네. 이렇게 다음 선거할 때 어느 상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특히 아까 뭐 국토위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네. 국토위원장으로서 우리 지역에 지하철을 뚫었다, 아. 다리를 놓았다 이런 게 이제 폼이 나는 게 있고 치열하겠네요. 또 과거보다 지금 많이 줄었는데 과거에는 상임위원장이 실제로 쓰는 돈도 꽤 많았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은 많이 줄었고요. 예. 네. 소장님은 그 상임위원장 중에 어떤 곳이 좀 치열할 걸로 보시나요, 경쟁이?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국회 얘기하면서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상임위원장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은데 그 중에도 으뜸이 법사위 위원장입니다. 네. 뭐냐면 각 상임위를 힘들게 뚫고 온 법안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장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사위에 대한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18개 상임위원장을 지금 봤을 때 좀 여야 비율이 올해는 좀 달라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이게 지금 전부 여당 의원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제가 실장님이 아니라 다시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전부 여당 의원들로 구성을 이게 구성될 수도 있는 인원으로만 건가요? 보면 솔직히 여당으로 다 할 수도 있는 할 수 있죠. 인원이라서. 네. 예.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사실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 과반을 넘을 수가 있기 예. 때문에 네. 인원수로만 한다. 만약에 인해 전술을 쓴다 그러면 충분히 독식할 수 있습니다. 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12대까지는 이제 다수가 하는 게 조금 지배적이었다가 13대 민주화 이후부터는 예.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서로 이렇게 나눠 갖는 게 사이좋게. 관례였기 예.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협치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이 우리가 다 갖겠다. 에이, 네. 특히 그거는, 법사위 예. 예결이 우리가 주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은 네.
미통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결국에는 또 장애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 또 나가요? 네, 아. 그 수밖에 없는 거지. 국회에서 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 그렇게 되면 두 당 모두 아마 국민의 비판을 받을 그러니까요. 거라 양보는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래서 아마 여유로운 더불어민주당에서 싹쓸이는 하지 않을 것이고 아마 핵심 상임위원을 가져오기 위한 어떤 압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실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우리가 법과 원칙에 따르자. 좋은 말이죠. 네. 특히 말이 이제 다르고 다른 게 법대로 하자. 네. 이래 보면 느낌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 우리가 다 가지고 오겠다. 법대로 하면요. 국회의장, 부의장 뭐 다 마찬가지고 예를 네. 들어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법대로 하면 인사청문회 꼭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예.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법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법과 원칙, 대화를 이제 민주주의의 이제 본령이라고 하니까 대화를 먼저 지금 해야죠. 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우리가 뭐 18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압박용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미래통합당 쪽에서도 그런 식의 이야기도 해요. 한번 다 가지고 가봐라.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하도록 다 그냥 두자. 근데 하지만 그 중간에서 어떤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까 법사위 네. 말씀 많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내고 있는 카드는 제가 볼 때 두 가지예요. 뭐 주려고 법사위원장 우리가 아예 가지고 오든지 예. 네. 아니면 법사위원회 그 체계 자구심사권 즉 힘을 좀 빼가지고 네. 힘을 빼놓으면은 이거 야당이 가지고 가더라도 아. 좀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예. 뭐 우리가 학급 회의로 치면은 그간은 부반장의 힘이 워낙 강했는데 아. 그럼 부반장 우리가 가지고 오든지 아. 부반장의 힘을 낮추든지 예. 뭐 둘 중에 하나죠. 국회의원분들 주말에 아주 21대 국회의원들 잠도 못 주무시고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21대 국회 우리 시민들은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는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보시죠.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그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법사위하고 정무위 이런 거는 좀 그분들이 가져가게 되면 또 20대의 전철을 또 밟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그거는 당연히 여권 쪽에서 가져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한두 석, 뭐 몇 석 정도는 좀 양보하는 것도 큰 여당으로서는 좀 배려하는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좀 양보하고 서로가 존중하면서 좀 상의를 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뛸 수 있는 사람 인재를 뽑아야죠.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크게 타격을 입은 경제 부분, 또 소상공인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큰 부분이고, 취업의 기회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화합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이 난국을 헤쳐가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고요. 국민들이 부여한 정치적 권력인 만큼 열심히 그 국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야당에 제안을 했고요. 미래통합당은 현재 그 제안에 응답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일하는 국회법. 예, 뭐 일하는 거 당연한데 뭐 네. 법으로까지 만듭니까, 소장님? 일하는 게 당연한데 예. 매년 국회가 개원될 때마다 일하는 국회법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다가 4년 있다가 끝날 때는 최악의 국회였다 이런 말로 반복되는 것 끝나는데 같습니다. 예. 그럼 왜 그런가? 일하는 국회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서로 이제 내 탓을 하는 거예요. 예. 이때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 이런 네. 얘기 그리고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해서 아무것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를테면은 국회를 상설화하자. 네. 본회의 상임위원회를 늘 하고 임시회도 한 달에 한 번 꼭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무단 결석이나 국회의 등원을 게을리하는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은 아, 예. 세비를 삭감하자거나 네. 징계를 하자 이런 네, 얘기 네. 그리고 막말하는 의원들 네. 윤리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한 예로 만약에 패스트트랙이 지금 330일로 되어 있는데 네. 그거를 90일로 딱
줄이면은 석 달로. 네. 신속하게 정부의 입법을 뒷받침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국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럼요. 것인데 네.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 네. 중요한 것은 결국 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제가 생각할 때 본질적인 문제는 네. 일하는 국회에서 일을 뭐로 볼 거냐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지금 거냐. 당장에 이제 이슈가 될 것이 정부가 3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코로나에 대해서. 네. 그럼 자,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추경 예산안 같은 걸 준비했는데 네. 국회가 뒷받침하는 게 일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국회라는 게 무엇이냐. 정부가 예산을 짜면 그게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서 이게 새는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당연하죠. 그걸 따져보는 예. 게 일하는 거 아니냐. 예. 사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충돌이 아.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패스트트랙, 자, 20대 국회 전철을 밟지 마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통과된 지난번에 선거법 같은 경우에 이거 이대로 못 간다, 당장 바꿔야 된다라는 건 모든 국회 정당들이 거의 합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에서 그 국회 선거법을 빨리 바꿨으면은 여당이 이제 요구한 대로 그럼 그게 좋았었던 거냐라고 예. 물어보면 답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예. 들자면 3차 추경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생계가 힘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시급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국가 채무를 걱정하는 부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자칫 개헌안만 빼고 모든 거를 통과할 수 있다는 여당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독주를 한다 그러면은 네. 이 절대반지를 아. 함부로 남용하는 예. 경우가 될 수 있어서 예. 사실 아까 우리가 민주주의 얘기하면 다수결의 원리라는 게 다수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네.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렇죠. 것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국회 첫 법안으로 지금 발의하자고 제안을 한 건데 첫 단추부터 쉽게 끼워지지 않을 확률도 있어 보이네요. 일에 대한 생각이 이제 다를 수 네. 있는 거니까. 네. 아까 법사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실장님, 이 법사위원장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여냐 야냐에 네. 대한 것들이 있고 또 아까 제가 말하는데 일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여권에서는 20대 국회 처음에 법사위 간사를 했던 위원장이 있고 여야 간사가 있거든요. 박범계 의원 같은 분이 좀 법사위원장 후보로 올라서고 있고 야당 쪽에서도 역시 법사위 간사를 했었던 사람들 예. 김도읍 의원,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이 경험이 있으니까 또 이제 후보로 오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어느 당으로 가느냐가 첫 번째겠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최초로 여성 부의장이 탄생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48년 이제 재헌 국회 시작되고 73년 동안에 한국의 의장단에 여성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국제의회 연맹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회 의장이 된 여성이 한 20%가 넘어가고 네. 부의장이 23%가 넘어가면 5명 중에 1명은 여성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한국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늦은 감은 있지만 부의장이 여성이 탄생했다는 거는 국회에서의 어떤 성평등 국회를 만드는 첫발걸음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상임위원장 얘기하셨습니다만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도 여성들이 거의 없죠. 아, 네. 네. 아까 여성부 말고는 여성위원회 말고는 그래서 20대 때 전반기는 16개 위원 중에 1명이 여성. 네. 네. 후반기는 17개 상임위원 중에 3개만 가져갔는데 이번에 여성들이 상임위원회도 좀 활동을 활발히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네.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조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짧게 여쭤볼게요. 일하는 국회로 진화하려면 어떤 노력도 필요할까요? 합의를 잘해야겠죠, 뭐.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일이 무엇인가에 일이 대해 가지고 무엇인지. 좀 그게 어렵지만은 네. 끝장토론 비슷하게 해서 시작할 때부터 그걸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거 안 짚고 넘어가면은 네. 계속 충돌 벌어질 겁니다. 네, 소장님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함께 열심히 해야 됩니다. 혼자 열심히 일해서는 성과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4년마다 조금 속는 기분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